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마지막 경주를 끝내고 고수와 신철중 위원이 새로운 신설된 코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검빛에서 방방 날르고 있고 이슈죠. 경마계에서는 지금 예상계에서는 상당히 이슈예요. 신철중 그가 누구인가. 요즘 방방 날르고 있는데 신철중 위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철중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가지고 고수위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지난주 경마에서 인기마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복병마를 하나 건진다, 다음에 나오면 얘를 노려야지, 이런 복귀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께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출주하는 마필들 중에서 우리가 좀 미리 공부한 것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겠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최대한 좀 가려운 부분들 이런 데를 우리가 긁어주면서 좀 속 시원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경마 이런 예상도 중요하고 복귀도 중요하지만 이 경마 외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경마가 펼쳐지지 않을 때는 참 할 게 없죠. 경마 생각은 나고 경마 얘기를 누군가와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가지고 참 우울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보다 이 경마 얘기를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맞대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신철중 위원과 고수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옛날 어릴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솔직히 둘의 벽은 없어요. 너무나 편한 관계고 어릴 때부터 서로의 과거를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떤 방송보다도 편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거를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 경마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죠? 판서 보면은 혼전편성도 많고 또 결과가 나오면 얘가 어떻게 뛰었지? 이 말은 다시 이 편성으로 붙어도 적중하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상당히 좀 막막한 경주들이 결과를 보면 그런 경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여러적인 면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5대들이 있어가지고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잘 알잖아.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5대의 경마, 여러분들 경마 조금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5대 경마. 근데 이게 이제는 옛 얘기가 됐어요. 옛날에 5대 경마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왜냐면은 퇴출돼서 나온 기수들도 많고, 그렇지. 퇴출돼서 나온 조교사들도 많고, 경마 쪽이 야리조가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서 가고 안 가고가 있었던 얘기예요. 가고 안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좀 배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했어요. 배당판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스라는 건 돌잖아요. 거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팅의 이 중심에 각이 잡혔는데 요즘은 5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정말 5대들 옛날에 그렇게 방방 날르던 5대들이 다들 죽고 나서 지금 1,000원짜리 사고 있고 10,000원짜리 사고 있고 이런 시점이에요. 요즘 5대라고 해봤자 마주. 근데 마주가 솔직히 경마 압니까? 그냥 말 주인일 뿐이지. 조교사가 좋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예전만큼 그렇게 돈이 안 실리니까. 맞아.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경마 팬들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얘기고, 뭐냐면 요즘 경마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시간 날 때까지 끊고 돈 이빨 넣고 현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못 넣어. 또 더군다나 요즘은 이 맞대기 그리고 구매된 사이트 이런 데들 찍게 하는 데들 서버 이런 불법 사이트 쪽이 너무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을 거예요.
이런 유혹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데가 20%더 주잖아. 20%더 주고 그다음 나중에 뽀찌도 주고 뽀치도 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혹하고 또 그런 쪽에서 또 정직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라를 많이 당하지. 여러분들이 진짜 한구라를 제대로 때리면 많이 도망가요. 절대 불법 사이트 이용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경마의 발전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야리 좁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경마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마사회에서 막건 깨끗하게 사세요. 괜히 쫄면서 통장 지저분하게 더럽히지 마시고 깔끔하게 현장 나가셔가지고 아니면 지점도 있고 많잖아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절대 맞대기 쪽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사회 악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들이 더 경마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점 같다. 우리도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 솔직히 옛날에 뭐 안 해봤겠냐고. 솔직히 해봤죠. 해봤어요. 많이 해봤고. 많이 해봤지. 진짜 돈 벌려고 그거 한번 운영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랬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지나가 보니까 그런 쪽은 이왕이면은 좀 죽이자. 우리 방송 보는 고수 가족분들 그리고 신철중 위원의 가족분들은 최소한 우리만큼은 깨끗하게 하자. 마사회에서 깔끔하게. 그리고 너무 경마가 절대는 솔직히 없거든요. 왜냐면 복귀가 짱짱하게 뜬다고 해서 그 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그리고 말이 조교 때 방방 뭐 때깔 죽이네 뭐 얘 미쳐있네 뭐 얘는 무조건 와.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소스. 뭐 기자들 보면은 얘는 뭐 말이 미쳐있대 이번에 온대. 얘는 없대. 없다는 말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중에 봤을 때는 열에 하나나 될까? 아니 왜냐면 소스형만 하면 돈이 많이 죽어요. 많이 죽지. 많이 죽어. 나부터도 많이 저도 복귀로 따지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스를 들으면 내 복귀가 이렇게 가려져 안 보여. 너 많이 당했잖아. 그게 하물며 프로인 제가 그러는데 일반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더 할 거 아니야.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소스는 깜빡이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경마는 깜빡이는 뒤집니다. 깜빡이는 뒤집어요. 야 고수야, 너 메인 승부 보면 깜빡이도 많던데. 자신 있으니까 저는 저 배당을 부를 때는 그 저 배당이 확신이 있을 때 불러요. 확신이 있을 때. 때려먹기 좋거든. 그렇지. 그리고 배당을 한번 노릴 때는 또 시원하게 또 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지난주 경마도 보니까는 월말 경주답게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어느 정도 배당도 많이 나와줬고 이변도 많이 나와줬고 또 날씨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금요일 날 비가 또 왔어. 주로도 진탕주로가 되고 함실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한 주였다고 보는데 야 성적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신철중 의원 뭐 다시 게시판 보니까 뭐 이 허접아 뭐 너도 새끼야 너도 예상가냐 너 공부는 하냐 뭐 글 올라오고 막 그러더만.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되게 소심해요. 뭐 이런 글 하나 올라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데 예상가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예상가가 잘 때려주면 그러면 너는 직업이니까 너는 당연한 거야 이거고 어쩌다가 한번 못하면 이 개새끼 소새끼 뭐 별게 다 나와 아주 그냥 허접대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지금 뭐 게시판 가보니까는 오랜만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허접대기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뭐 욕하는 거 이런 건 돼요. 근데 허접대기라는 소리는 되게 싫어해. 야치. 경마를 못 맞춘다고 허접대기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진 걸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신철중 위원과 저는요. 먹을 때 때려줄 때는 정말 무식하게 때려주고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가서 질질질 흘리고 까만 비닐봉다리에 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시원하게 때려주고 있다고 자부를 해요.
나 지난주 금요일날 3경주 때 8번 시성광탈, 4번 데이스타 46.5배짜리 신철준 위원도 적중을 했어. 시원하게 또 한 방 때렸고 저도 역시 승부경주로 시원하게 또 쌍으로복으로 때려드렸습니다. 금요일날 5경주 때 2번 신비한 바람, 3번 탄젠트, 2번 3번 뭐 89.3배짜리 또 시원하게 또 한 방 때려드렸고 금요일 7경주도 6번 영광의 포리, 4번 스위트 메모리 34.1배짜리 또 시원하게 또 한 방.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적중을 시켜줬어요. 그죠? 그렇죠. 시켜줬는데 솔직히 뭐 경마는 한 방이잖아. 근데 한 방이 아니라서 뭐 솔직히 뭐 한구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예상가 애들이 그냥 철판 두꺼운 애들, 얼굴 두꺼운 애들 많잖아 요즘에. 그냥 공부를 안 하는데 주댕이를 살아가지고 마치 뭐 한구라를 한 것처럼 그냥 포장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거짓부렁. 아, 난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또 매출이 떠. 잘 뜨더라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팬들이 그런 애들 걸 들었던 사람들은 예상가는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양아치다. 예상가는 양아치가 예상가들 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예상가 선택을. 예상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예상가들 많습니다. 한 번 깨지면 하루 깨지면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냥 울면서 지내는 예상가들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무조건 이겨야지 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예상가들도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상가들을 찾아주고 이빨만 잘 까는 애들 그런 애들을 찾으신 거고 그래서 예상가가 허접하고 우리랑 똑같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예상가 전문가들도 많다. 고수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큼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예상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예상가를 선별하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말들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일단 오프닝 멘트 좀 지루하게 좀 갔는데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예상 방송도 아니고 엄청 지나왔어. 근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서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철중 위원 게시판이나 제 게시판이나 이용해서 야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 이런 내용 좀 알려줘. 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야 하고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또 해소도 시켜줄 것이고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경마 얘기를 하잖아.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자연스러운 얘기고 이번 주에 뭐 어떤 거 배팅을 할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그렇지. 굉장히 궁금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회원들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 고수랑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어떤 거 네가 뭐 아는 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한다고.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게 뭐 하루 하고 끝나는 방송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방송이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오늘 첫 방송인 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듭될수록 내용이 좀 더 튼실해지고 여러분들도 저것들 재밌네. 왜 예상가지 차라리 개그맨 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 방송을 좀 재미있게 편안하게 좀 이끌어 가려고 해요. 아니 난 그런데 말빨이 굉장히 있는 거로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고 신철중 의원은요. 신철중 의원은 얘가 지금 살이 쪄서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로 나이트에 가면 여자애들이 팁 주면서 불렀어요. 야. 그 정도로 옛날에는 호리호리해 있을 때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얘는 한 가지가 이 쌍판떼기는 죽이는데 이빨을 못 가. 이빨을 못 털어요. 그런데 또 따먹는 건 잘 따먹어요. 또 조용히. 그거는 이빨은 또 너잖아. 그래서 우리가 황금 콤비였던 게 뭐냐면 환상의 콤비지. 한상의 콤비였던 게 뭐 이 쌍판떼기로 얘가 딱 이제 이 여자애들의 관심을 딱 끌어요. 뭐 여자애들이 와 일단 부킹 딱 오면 또 우리의 저의 이 이빨이 이상하게 저는 못생긴 애들 앞에서는 이 이빨이 안 나와요. 한만 술을 먹어도 그냥 과묵해지고 그냥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그냥 곤욕인데 애가 이뻐 버리면 갑자기 그냥 뭐 이 저도 모르는 이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잖아. 너는 못생긴 거는 죽어도 안 해도 나는 또 편식을 하네요. 신설중 의원은 편식이 없잖아. 편식을 하네요. 우리는 뭐 일단 애가 생긴 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예 쓰질 않으니까 아예 하지 못해. 그냥 이 손 잡는 자체도 싫은데 이 신철중 의원은 이 편식이 없어요. 편식이. 이거는 뭐 한마디로 신봉선을 갖다 주더라도 오나미를 갖다 주더라도 그냥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아니야, 일단은 따질 건 따져. 가슴이 없으면 그거 그렇지. 그거하고 또 좀 지나친 연세. 나이 많은 여자 그리고 또 이 가슴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또 오징어 냄새 나는 오징어 썩은 냄새 가락시장에 가서 이렇게 싹 그 냄새. 왜냐면 그거 또 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난 그 경험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정말. 진짜 오징어 냄새는 난 손이 썩어가지고 그거는 다이알 비누 갖고 닦아도 그거는 이렇게 맡아보면은 그 냄새는 안 없어져. 아니 그런데 왜 그거 여자들이 모를까? 이렇게 해가지고 싹 지나가도 모르더라고. 그게 페로몬 향수 이런 거로 본인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죽겠는데 아주 그냥. 일단 오프닝 멘트는요 한 이 정도로 하겠고 우리가 오늘은요 복귀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서울경마 3경주 그리고 부산경마 1경주에서 4개 경주를 복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얘가 어떻게 뛰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주를 보시면 알아요. 근데 다음에 나왔을 때 노려야 될 마필들을 그냥 알려드릴 것이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출전 등록한 경주 서울경마 3개 경주를 여러분들께 좀 이런 마필을 좀 미리 소개를 해주는 이런 코너로 들어가면서 좀 마무리할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 멘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복귀 지난주 어떤 복귀로 뜨는 말이 있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 다음 주 아니면 다음번에 나오면 노려야 될 마필들을 결과를 보고 나오는 거니까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이죠. 11월 24일날 서울 4경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1착은 이번 파켓이 선행을 나가버리고 그냥 한 바퀴 원래 파켓이란 마필이 한 바퀴 돌리면서 우승을 이겨냈고요. 2착은 8번 블랙 진가 그리고 3착은 9번 로드 우먼이 결과는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진가를 좀 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파켓하고 엮어드리지 못하면서 일단 적중에는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뭐냐면 복귀로 세게 뜨는 말이 7번 대성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입상을 못했는데 이 마필은 좀 세게 봐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8착을 했어. 8착 10마필이 나왔는데 8착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
이찬호라는 이 기수, 저는 솔직히 기수형 말해요. 왜냐면 기수가 가고 안 가고 아니라 이 기수의 특성, 얘가 갈 때와 못 갈 때 이 말머리와 고삐 잡는 거, 그리고 추진 동작이라든가 몸의 중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좀 잘 읽는데, 이건 찬호가 가려고 탄 게 아니라 이건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선두권에서, 야, 선두권에 붙여놓고 얘가 유격적으로 타던데 앞에 붙여놓으면 다 타는 겁니까? 2열 3열 외곽에서 시종가 최외곽 코너에서 튕기면서 후미로 빠지면서 거리 손해를 무진장 봐요. 이거는 지금 동영상이 나갈 겁니다. 경질 동영상이 지금 살짝 나갈 건데 보세요. 이렇게 코너에서 외곽을 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뜹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직선에서 거림이 뻗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개같이 탔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다. 야, 그렇게 탄 말들이 한두 번이냐? 이렇게 탔다고 다음에 얘를 노려야 돼? 노릴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10월 27일 날 얘가 3짝 됐을 때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얘는 그냥 대가리였어, 대가리. 무리한 것 치고는 무진장 많이 뛰었던 기본기가 아주 좋은 마필이란 얘기예요. 자, 이번에 8착으로 뭐 바닥권 성적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안 팔릴 겁니다. 이번에도 안 팔렸지만 다음번엔 더욱더 안 팔릴 텐데, 이런 말은요, 다음번에 또 안 때릴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무조건 바로 때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 건 저의 복귀에 세게 뜬 말들은 3착, 세 번째, 앞으로 세 번째 이내는 무조건 와요. 능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재밌는 말로 이번 토요일 4경주에서는 7번 대성안을 요 마필은 복귀로서 세게 노려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토요일 7경주였습니다. 7경주에서 펼쳐졌던 결과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싱싱메리는 쌍대 같은 거다. 제가 이거는 예산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고, 물론 인기마로 팔렸지만 그냥 쌍대가리다. 역시 결과가 대가리로 왔습니다. 2착은 3번 화이팅 랭퍼, 좋은 거는 보이면서 2착을 했어요. 그리고 3착은 인기 대가리로 팔렸던 1번 문학 아리아리가 3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어차피 입상했던 마필들, 요 짝순권이 있는 마필들은 다음번에 인기를 모아줄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예상지만 보더라도 얘 잘 뛰었구나, 얘는 뭐 다음에 또 팔린 마필들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짝순권에서 밀려 있었던 마필 중에서 노려야 될 보병 마필이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고수는 또 직전에도 8착을 했어요. 8착했던 7번 매치 캡틴이라는 말, 7번 매치 캡틴, 이거를 세게 노릴 겁니다. 요 편성이 센 편성이거든요. 이 신신메리, 문학 아리아리, 화이팅 램퍼, 요게 상당히 좀 센 편성이에요. 혼합 4등급에서도 센 편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치 캡틴과 마필은 발주가 괜찮아요. 발주가 나쁘진 않고 이번에도 뭐 발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외곽을 타면서 다비드가 요즘에 잘 타주는데 너무나 얘가 파이팅 넘치게 타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쓸데없이 외곽 후미에서 이렇게 거리 손해를 보면서 타는지, 상당히 거리 손해 주면서 무리, 한마디로 이거는 말 타러 나온 게 아니라 소 타러 나왔구나, 그냥 출전 수당이나 벌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뛰었던 내용은 8착이지만 거리차도 없고 거림이 살아있고 결승선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필의 힘과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매치 캡틴아마, 제가 서인석 마방, 서인석 조교사라고 한다면, 또 이 마필의 보유마주 고재환 마주라고 한다면 요거 다음번에 바로 쏴먹을 것 같아요. 한번 충분히 때려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편수에다 갖다 놔도 이 마필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번 매치 캡틴아마, 요거는 어땠어? 상당히 좋았지 않았어? 때였던 게? 얘가 모래 악벽도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모래 악벽은 조금 덜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가 좀 외곽을 타고 무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치 캡틴아마 어차피 바닥으로 팔린 말이고요. 이번에도 바닥권 성적인데
이런 말은 노려보자.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 재산이고 다음번에 나오면은 이런 말들은 노려야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말들은 잘 안 까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얘가 기억을 안 해요. 얘가 다음에 나오면. 그런데 예상가들은 이 방송 다 보거든요. 방송을 보는데 얘네들은 입력을 해놔요. 이게 지금 요번에 14주 만에 이제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 출전 주기로 나오면은 분명히 될 말이지.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배당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하십시오. 다음에 나오면 고수 한번 노려보라고 하니까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그레이트리는 어떻게 봐? 4번 그레이트리 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뛰었던 거 봐야 돼. 이게 5착을 했어. 5착을 했는데 2선 3열 서열 외곽 타이트하게 탔고 중반에서 좀 뻗지는 못해. 그런데 기본기는 분명히 있는 말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문화가리하고 이제 같이 뛰었었는데 보니까는 초반에 순발력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발주대하시하고 순발력이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레이스가 좀 빠른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붙이면서 힘을 썼네. 그리고 경주거리가 얘는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참고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마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고수가 일단 2개를 풀어드렸고 토요일 거 그리고 일요일 경마를 복귀를 한번 이어갈 건데 신철중 위원이 한번 먼저 갈까? 일요일 서울 6경주를 신철중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네요. 일요일 6경주 경주거리 1300이었고요. 국산 4군 철중이가 메이드 승부 경주 중배당에서 반드시 메이드가 되는 그런 경주를 잡았습니다. 물론 적중했고요. 적중을 했는데 적중보다 일단 뭐 내용이 중요하죠. 팔렸었던 마필인데 2번 와일드 드래곤을 축으로 놓고 지금 적중이 된 게 4번 티아고 터치가 들어왔죠. 2번 4번 14.8배 이 경주에서는 굉장히 빠른 레이스였어요. 빠른 레이스에서 와일드 드래곤이 발주는 괜찮았는데 발주 대하시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뒤로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도 그러니까는 그 전에 뛰었었던 10월 27일 경주에서도 외곽 게이트였었죠.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나서가지고 종반까지 아주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발주 대하시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선행을 나가가지고 종반까지 버텼습니다. 4번 티아고 터치하고 같이 들어왔었는데 얘도 선행을 나가가지고 원래는 얘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었어요. 빠른 말은 아니었는데 얘도 선두권에 나가더라고요. 2열에서 붙였지. 선두권에 나가가지고 종반까지 그냥 뭐 탄력적인 그런 발걸음을 보여가지고 얘가 보니까는 근성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나는 1번 베스트 빅토리를 사실상 많이 노렸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장거리를 이제 뛰었었고 이번에 단거리로 뛰어가지고 될 것 같다, 된다. 그래서 1번을 갔었는데 순발력은 있지만 대하시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다음번에는 반드시 노려봐야 될 마필이 1번 베스트 빅토리.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복귀 내용으로 일본 베이트 빅토리를 이제 신철중 위원이 요 경주에서 다음번에는 꼭 노려야 될 마필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철중 위원이 얘기했듯이 레이스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펼쳐졌던 경주예요. 이번 와일드 드래곤이 선행을 쏘고 바로 옆에 4번 티아고치가 붙이면서 티아고치가 그냥 근속으로 버티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마필은 일단 인기 많은데 3번 신별이란 말은 발주하면서 기대고 늑발 꿀렁거리면서 바닥에서 탔어요.
그리고 코너에서 외곽을 크게 빼면서 바닥에서 날라오는 거리 남는 모습이었는데 이 신변은 어차피 다음에 나와도 인기 맙니다. 인기 많아서 여러분들께 뭐 다음에 나오면 얘는 노리셔야 돼요. 이런 말 안 해도 어차피 인기 많으니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외곽에는 11번 흥오름이라는 말이 참 꼬였어요. 무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흥오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복귀로 보면 12번 흥오름을 세게 노려야 된다고 봐요. 신철주 위원은 1번 베이트 비토리, 그리고 고수는 12번 흥오름, 요 마필을 복귀 우승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서울 4경주로 펼쳐졌던 경주, 뭐 고수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는 5번 그마킨덤, 12번 라온돌풍이 들어오면서 배당은 쌈쌈하게 나와줬던 이런 결과였죠. 명진맨 9번 명진맨이 3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7번 한일매직이란 마필을 좀 복귀 우수마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경주 성적을 보면은 7착입니다. 7착. 7착이고 그 전에도 4착이었고 뭐 이번에도 인기는 뭐 세게 모으지는 못했던 마필인데, 저는 어떤 말에 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입상했던 마필들 열심히 타서 선에 나가서 내측 최적 꽃전개를 펼쳤던 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복귀를 보는 이유는 누가 말을 제일 역같이 탔는지, 누가 제일 개같이 탔는지를 그걸 보거든요. 한마디로 외곽을 타면서 거리 손해를 보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개같이 탔던 말하고, 정말 내측에서 꽃전개를 펼치면서 결과를 결승선 통과해서 내측 최적 전개를 펼친 애가 들어왔는데 얘와의 거리차가 얼마큼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결승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필들의 힘과 여력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종반에 걸음이 나와주고 있었는지, 쉬면서 묻혀 들어왔는지,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번 한일매직 같은 경우에도 발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선두권에서 그냥 바로 잡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문정균의 옛날 버릇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발주가 잘 나와서 그냥 쭉 밀고서 그냥 부드럽게 가면 되는데 바로 제어하고 잡고 그냥 또 밀려요. 뒤로 후미까지, 중후미까지. 그래, 중후미까지 밀렸으면 차라리 내측의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마필은 안쪽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외곽으로 빼면서, 저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뛰었던 이 문정균 기수의 이 기승 자세라든가 이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이 추진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손을 이렇게 보면은 딱 이 아구가 맞아가지고 땡길 때 가고 하면 이게 부드럽게 이게 힘이 가잖아. 그런데 말의 머리는 이렇게 밀고 있는데 그때 땡기고 오고 있는데 밀어버리면 엇박이 난다는 얘기야. 이게 한마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타는 거 보면 이 엇박이 너무 티나는 거야. 근데 문정균 기수가 솔직히 말을 잘 타는 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어설프게 탈 때 티나는 게 너무나 싫어. 한마디로 문세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할 때 조경호, 지금 나왔지만은 기수가 아니지만 옛날 조경호가 빼먹는 건 솔직히 저가 눈까지 씻고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뺐는지. 근데 지는 뺐대. 그지. 그런데 티가 안 나니까 제 눈으로는 못 잡겠어요. 그런데 이런 애는 눈에 보여.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기술도 안 되면서 헛짓거리하고 열심히 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헛짓거리하는 것들 보면 정말 짜증나요. 이런. 몰라, 또 이것도 문정균이가 이것도 방송 보고 나서 저 방송 뭐야 저거 뭘 알고 싶어 니네들이 하면서 또 하자 들어오고 뭐 할 수 있는데,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해요. 벌금 한두 번 내봅니까? 이거 갖고 징역살인 하지 않을 것이고, 벌금 내면 벌금 내고. 근데 이건 못해요. 가서 뭐 반성문 쓰고 다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가서 반성문 쓴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건 알고 뭐 저를 소환을 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소환을 하고, 어쨌든 7번 한일매직이라는 마필은 다음번에 나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일단 토요일날 일요일날 2개 경주씩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복귀로 지난주 펼쳐졌던 거는. 4번은 어떻게 해?
4번이라니 무슨 말이야? 요거 4번은 아니 10번. 아 리더스 캠프? 10번은 어떻게 봐? 리더스 캠프는 얘는 선행을 나가고 나서 지가 스스로 그냥 오토로 그냥 걸음이 그냥 떨어지는데 얘가 못한 것도 아니고 요번에 그런데 승분전이래 가지고 이 지금 기승기수가 조제로잖아. 조제로 해가지고 부중까지 잘 받았는데 얘가 뛰는 거 보니까는 이번에 승급전이었고 근데 선행은 나갔고 승부를 하질 않았다는 그런 복귀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 다음 경주에는 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리더스 10번 캠프? 리더스 캠프도 한번 10번 리더스 캠프도 또 왜냐면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요. 복귀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근데 신철중 위원 쪽에서는 이건 또 선행을 나가고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10번 리더스 캠프까지도 신철중 위원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복귀는 이렇게 4개 경주로 지난주 지나왔던 경주는 요 정도 여러분들께 노려드릴 말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예상 방송을 한번 들어가지. 네, 11월 첫 다시 NG. 네, 12월 첫째 주 경마 출전 등록 현황을 보고서 미리 보는 경주, 다음 주 나올 마피들을 살펴보는 이런 코너. 여러분들께 좀 이런 코너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주에 나올 마피들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미리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한번 코너를 잡아봤어요. 일단 3개 경주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철중 위원이 2개 경주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고수가 1개 경주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서울 8경주 경절이 1300m 혼합 4등급 경주 총 출전 등록 마필은 14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뭐냐면 아직까지 게이트 번호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기승기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필이 출마표에서 떨어질지 이 마필들이 다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일단 목요일날 출전 등록을 하고 결과 뺑뺑이 돌려봐야지 나오는 거니까 미리 보는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과 뛰었던 과거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출마표가 뜬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야, 니네 월요일 날은 이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뭐 천정에서는 다른 거 추천하고 이거 돼? 경마가 그럴 수 있거든요. 조건이 달라졌을 때 게이트 조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기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조교까지도 마필 컨디션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지나왔던 이 마필들의 과거를 보고서 그냥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 그것만 좀 염두를 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철중 위원이 토요일 8경주 경절 1300m 혼합 4등급으로 펼쳐질 경주를 소개해 드립니다. 12월 1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경주고요.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지금 총 14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철중이가 메이드 승부 경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경주예요. 10세대 중에서 순발력이나 종반 뭐 뒷심이라든가 최근에 뛰었던 걸음 그런 거 봤을 때 3번 이스쾌남. 자, 요 놈이 뭐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3번 이스쾌남이. 번호는 얘기하지 말고 마명만. 이스쾌남이 팔릴 것 같아요. 직전에도 3착을 했었는데 요놈 뛰는 거 보니까는 앞으로 엄청나게 뛸 것 같더라고요. 상당하고요. 같이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허접해요. 지금 뭐 장기 휴양마들도 많고 신마도 지금 2마필이 지금 나옵니다. 하나죠. 아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한번 뛰어봤었는데 체인지 메이커라고 신마도 나오는데 발주도 괜찮고 대하시도 괜찮더라고요.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데뷔전이 조금 늦어졌지만은 다리가 좋아지면은 분명히 얘가 뛰어줄 마필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허접한 편성이라 가지고 이런 신마들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쾌남을 놓고 중배당으로 한번 때리는 그런 경주인데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4번 어울더울 4번이 아니라 어울더울 요 놈이 좀 팔릴 것 같아요. 뭐 범현이하고 최범용 기수하고 문정경 기수하고 나눠 타는데 이번에 누가 탈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문정경 기수가 적임 같더라고요. 타는 거 보면은 요놈 팔리고 또 동방의 기억이 얘가 부정으로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장기 휴양 뒤에 출전을 해가지고 직전에는 12마리 중에 11착을 했어요. 그런데 종방 근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뛰는 거 보면은 동방의 기억. 다른 애들은 사실상 뭐 봐줄 마필들이 없고 일단 이스트 쾌남을 축으로 4번 어울더울 좀 봐주셔야 되겠고 4번이래. 어울더울 봐주셔야 되겠고요. 동방의 기억 봐주셔야 되겠고 한번 뛰었었던 아토는 한번 뛰었는데 역시 11마리 중에서 9착을 했는데 얘가 순발력만 보강이 된다면은 얘가 진짜 뭐 대가리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종반의 그 탄력적인 걸음하고 근성이 좋았더라고요. 6번 6번이래 자꾸 아토 봐주셔야 되겠고요. 신마 체인지 메이커 얘가 다리만 좋아진다면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얘까지 가져가시는. 예. 체인지 메이커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가면 좋아요. 요마필은. 그리고 신철중 의원이 말씀드린 1번이래. 자꾸 번호가 나오니까 그래. 근데 이스트 쾌남이라는 말은 뛰었던 편선도 센 편성에서 뛰었고요. 직전 거주 3착도 갈수록 걸음이 나오면서 걸음을 남기는 3착이었고 아까 신철중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1번 이스트 쾌남은 그냥 인정을 할 거예요. 얘는 대가리로 놓을 건데 신철중 위원은 어울더울, 동방의 기억, 아토,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 이런 마필들을 관심을 갖자 말씀드렸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한두를 더 추가를 한다면 관심을 갖는 말로 한두를 더 추가를 한다면 지안이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조한별이가 계속 타는데 좀 기수가 좀 바뀌었으면 좀 똘똘한 기수로 바뀌었으면 좀 어떨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 이유는 8월 19일 날 뛰었을 때 이 데뷔전 때 이 모습이 3착이었는데 괜찮았거든요. 이거는 기수의 기성수 패라는 복귀가 나와주고 있고 7월 20일 날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많이 숨겨놨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9월 29일, 10월 27일 날은 못 뛸 수밖에 없게끔 뛰었지만 기본 걸음발은 보여주더라. 그래서 지하 진나까지는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네요. 조한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난 싫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요일 6경주 혼합 4등급 경주리 1000m로 펼쳐질 경주입니다. 총 출전 예정 두수는 13두입니다. 일단 목요일날 출마표가 떠 보면 이 게이트도 상당히 중요한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요 입상권이 좀 압축이 된다고 봐요. 프리모, 다크플레이어, 뉴얼 페이버, 헤나레, 킹제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줄 것입니다. 일단은 가장 인기를 모아준 마필은 당연히 프리모겠죠. 직전에 하정훈이가 좋은 걸음으로 보이면서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고 다크플레이어도 상당히 잘 뛰어요. 기본 순발력도 있고 직전까지 뭐 데뷔전도 그렇고 선입 검증도 이미 했던 마필이고요. 또 직전까지 뛰었던 편성도 셌었던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인기마예요, 인기마. 노열 헤이버 같은 경우에도 순발력이 있고 자세가 좋아요. 뛰는 자세가. 이혁이가 또 승부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지전에 3차, 이번에 또 이혁이가 탄다면 이거는 좀 노려볼 만한 마필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애들은 다 인기마입니다. 그 중에서 덜덜하게 팔릴 거예요. 인기마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덜덜하게 팔리는데 얘는 못 빼겠다. 얘는 다음에 노려야 돼 했던 말이 킹제논. 이거는 최원준. 참 최원준이가 탔던 말에다가 김기백, 최원준 이런 기수가 탔기 때문에 계속 복귀 나와요. 왜냐면 이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기수들이 타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 미는 것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고 또 최원준 기수는 기승 자세가 좀 높잖아요. 왜냐면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서서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좀 끌어내지 못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정원주 4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쪽팔리지 않는 사착이었거든요. 다음번에 나오면 최원준이가 타도 노려봐야겠다. 최원준이가 타도 이거는 빼지 못하겠어. 이런 느낌. 좀 기수가 신영철 기수가 탔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형철이가 탄다든가 이러면 아예 그냥 킹제논을 그냥 놓고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느낌. 한마디로 이번에는 입상권이 가능한 마필 프리모, 다크플레이어, 뉴얼 헤이버, 킹제논. 해날에는 한 번 더 지켜보고 싶고 요 네 마필 정도로 압축을 해보고 게이트 안쪽에 위치한다든가 기수가 바뀌어 나오면 킹제논을 아예 그냥 놓고 충분히 때려볼 만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10경주 경주율 1200m 혼합 3등급의 펼쳐질 경주. 일단 출전 등록두 수가 16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등록을 했고요. 편성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려운 경주를 또 신철중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12월 2일 10경주예요. 예, 혼합 3등급이고 경주거리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인데 이번 경주 전개가 상당히 빠르죠.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뭐 아니면 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선행 나가서 버티면은 대가리, 못 버티면은 꼬레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경주를 잡은 이유는 직전에 개무리를 하고 정말 아껴뒀었던 걸음을 아껴뒀었던 너라는 축제 요 놈을 강하게 한번 노리고 싶어요. 중국 트로피 경주에서 뛰는 거 보면은 그때 이제 6월 2일 날 세영이가 탔었는데 선행을 나갔어요. 그래도 내 측에서 경합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발걸음이었지만은 근성은 있었단 말이에요. 직전에는 아예 초반에 무리를 하고 그냥 승부를 안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너무 무리를 했었어요. 초반에. 얘가 다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다리도 이제는 좋아진 모습이고 너라는 축제를 강하게 노리고 승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되는 애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혼전 그런 편성인데 한 마필 더 노린다면은 12번이래. 자꾸 이 번호가 나와가지고 하와이 보스가 얘가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순발력이 많이 살아난 모습이더라고요. 얘가 기본 그 지구력도 상당한 애거든요. 이제 문제는 김옥성 기수가 많이 기승을 하는데 조금 다부진 기수가 기승을 해준다면은 이게 더 뛸 말이거든요. 12번
하와이 보스 요는 보고 있고 핵항공모함도 계속해서 얘가 걸음을 아끼는 모습이더라고요. 10월 27일 날 12마리 중에 이제 실착을 했는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애가 땡큐 찰리예요. 이번에 농협중앙해병대 네. 대성령전 나왔단 말. 거기에서 게이트 1번에서 인기만 얻고 개털됐던 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땡큐 찰리 어떻게 했어요? 나는 가져갔어요. 나는 뺐는데 하여튼 이 땡큐 찰리랑 같이 뛸 때를 보니까는 그때 너라는 축제도 같이 뛰었는데 해강공모함이 순발력도 있고 야 얘가 근성이 대단하더라고요. 뛰는 거 보니까. 야 그래서 이놈이 진짜 뭐 1군까지는 갈 수 있는 애구나. 딱 걸음이 그러더라고요. 얘도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고 복병권에서 또 볼 수 있는 마필은 진짜 이 기수만 아니라면은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기수가 안 바뀌더라고요. 서울 탱크. 얘가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있는 애인데 악벽이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는 악벽이 사라진 모양이에요. 발걸음 자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12마리 중에 10월 6일 날 12마리 중에 5착을 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악벽만 없어진다면은 또 띄워줄 말이니까 서울 탱크도 한번 노려보실 마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스피드조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예 안 봐요? 스피드조이? 스피드조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인기만데 얘가 이제 골막염으로 취소가 됐단 말이야. 취소됐었던 애인데 보니까는 골막염은 많이 좋아진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았더라고. 그러니까는 얘가 공백이 상당히 큰데 과연 1200에서 이 주행검사 내용이 좋더라고. 주행검사 다시 받은 주행검사 내용이 좋아서 지금 신철중 의원이 너라는 축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번이면 선행을 나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선행은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안쪽에 썬더마리라든가 서울 엄지가 있고 너라는 축제 요 세 마필 중에 한두가 선행을 나갈 건데 너라는 축제가 나가면 더 좋아요. 좋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하와이 보스라든가 서울 탱커 다 배당마고 괜찮습니다. 네, 빼지 못할 만 내가 한두만 첨가를 한다면 스피드 조이는 빼면 안 돼요. 스피드 조이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주행검사 내용 보니까 골막염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검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첨가를 거기까지만. 나도 이거는 보고 싶은데 어차피 인기마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그런데 봐야 돼. 봐야 될 말. 이렇게 지금 다 했죠? 세계 경주를 아닌가? 다 했지. 세계 경주 하나. 아니 다 한 것 같아. 토요일날 8경 신철중 의원이 지금 2개를 했고 제가 한 경주를 했고 다 했네. 세계 경주에 지금 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솔직히 우리는 이게 뭐 공영방송도 아니고 뭐 KBS, SBS, 뭐 MBC 이것도 아니고 뭐 엔진 하면 엔진 아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첫 방송이 약간 좀 부드럽지 못한 면도 있었어요. 제가 인정을 하고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방송이 좀 길었어요. 많이 좀 길었는데 조금 더 압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40분? 40분 정말 아니면 누구 어떤 게스트를 초대했을 때는 뭐 1시간 이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양질의 내용과 좀 재미있는 이런 방송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겠고 머리를 맞대면서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이쁜 사람 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부르면 안 될까? 좀 알아보고 그래서 될 때는 나 이쁜 사람하고 좀 하고 싶어. 금주언니?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양질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이고 돌아오는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달력이 딸랑 한 장 남았어요. 2018년도 항상 겨울철 되면 신철준과 고수가 방방 날라요. 왜? 우리가 겨울아이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아이. 겨울 되면 운도 많이 따라주고 있고 항상 해마다 보면은 우리가 겨울에는 경마를 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12월 달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힘을 내는 신철준과 고수 이번 주 10월 첫 주부터 아주 기분 좋은 적중과 환상적인 적중 여러분들 정말 오르가즘이 이빨이 올라서 질질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돌아오는 주 현장 예상에서 각자 가족분들과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